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들한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며칠 안 됐죠? 우리 유 장관님 잘 계셨죠? 네, 다들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여기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말씀 주신 김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계란하고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해서 지금 좀 한두 달 안에 시차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 대응하면은 좀 급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토의를 좀 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경 얘기하고 좀 준비된 안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순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물가를 잡아야 민심이 돌아오는 건데요. 민생을 챙겨야 국정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은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불과 취임 엿새 만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반대의 국정 철학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이었는데요. 실무형 지도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국정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일 두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라면값부터 짚었는데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물가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상징을 정확히 짚어낸 건데요. 서민의 식탁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냥 라면값 이야기로 끝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앞으로 실무자들 설명을 직접 듣겠다며 다음 회의부터는 과장급 실무자까지 모두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장차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순간 이들의 두 눈 속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실무를 몰라도 아무 문제 없었던 고위 관료들, 이젠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을 텐데요. 회의장에 앉아있던 공직자들은 속으로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재명은 그런 리더인데요. 일머리로 사람을 압도하는 인물,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실행으로 실적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입니다. 회의의 방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서민 물가 안정, 다른 하나는 신속한 추가 경정 계산 편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능과 무대책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벌써 두 번째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민생을 챙기고 있는데요.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행 중심 국정 운영이 본격 가동된 겁니다.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들에게 던지는 분명한 경고였는데요. 국민 한 명 한 명의 시간을 아끼겠다는 그 각오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공직기강은 구호로 다잡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챙기고 책임을 묻는 리더의 실행력으로 세워지는 건데요.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하나의 큰 결단을 내렸는데요. 2차 추경 편성을 지시하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관료주의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던 윤석열 정권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어떤 장관보다, 그 어떤 기재부 관료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정확하게 국정의 우선순위를 꿰뚫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도 언급됐는데요. 추경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음 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 누구보다 집요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선 공직사회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드디어 열린 거죠. 결국 지도자는 달라야 하는데요. 앉아만 있는 대통령, 남 탓하는 대통령, 측근 감싸기에만 몰두했던 대통령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대통령, 문제를 짚는 대통령, 책임을 묻는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있는 건데요. 그 이름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원했던 대통령, 국가가 기다렸던 리더, 실무중심 리더십으로 새로운 국정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며 더욱 힘있는 개혁 드라이브를 응원합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대통령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말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취임 첫날 이 한마디에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새 정부가 국정을 이어받아야 할 대통령실에는 인수인계는커녕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은 만큼 대통령실에서의 직접적인 인수인계가 더욱 중요했는데요. 그런데도 관련 자료도 담당자도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황당한 사태의 배후에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돼 있던 한 공무원은 정진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6월 4일까지 원소속 부처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통상 대통령실에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의 실무 공무원들을 남겨두는 것이 관례였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전원 복귀를 강행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재수는 직접 공무원들에게 싹 다 정리하고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 관계자는 윤재순이 뜻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무덤 같은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시작해야 했던 셈인데요. 이게 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선을 앞두고 모든 컴퓨터를 이른바 깡통 컴퓨터로 바꿨고 그동안 작성된 각종 문서들은 순차적으로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컴퓨터를 비우고 문서를 없애는 행위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더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공공기록물 파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셀 수 없는 범죄가 벌어진 거죠.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든 주범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하고 기존 대통령실의 생성 자료는 모두 파기되었고 컴퓨터는 초기화됐습니다. 새 정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하고 국가 자료를 은폐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내란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엄정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사안을 두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반드시 진상을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실제로 정진석 전 실장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식인데요. 필기도구 하나 남기지 않고 공무원 전원 철수시키고 컴퓨터 다 갈아치우고 문서 파쇄까지 해놓고서도 적법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대통령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폐허를 수습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상황은 단순한 무책임이나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증거인멸 시도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아주 심각합니다. 국정의 연속성과 기록 보존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실로 충격적인 국정농단인 거죠. 윤석열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을 내동댕이 쳐버렸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져버렸습니다. 퇴임이 아니라 도주였는데요. 인수인계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억을 없앤 겁니다. 무덤 같은 대통령실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었는데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과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최근 경제 상황이랑 또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좀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물가 문제라든지 추가 경정 예산, 그 추경 논의,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들까지. 네, 당신께서도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그런 지점들일 텐데요. 그렇죠. 당신께서 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 현 정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정권 바뀔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민생경제, 특히 그 라면값 발언이네요. 아,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라면 한 개 2,000원 이걸 딱 언급했다고요? 네, 이게 그냥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걸 넘어서 서민 생활이랑 정말 직결된 문제잖아요.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신호로 읽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좀 부각하는데요. 그냥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라면값 같은 아주 구체적인 걸 최고위급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현장 중심, 실무 중심으로 가겠다. 이걸 보여주는 해석이 많아요. 그렇군요. 자료에는 또 달걀이나 닭고기 가격 불안 요인으로 브라질의 고병원성 AI, HPI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물가 안정이 정말 시급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급 실무자까지 다음 회의부터는 참석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런 맥락이군요. 네네. 현장에서 직접 듣고 챙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 발언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시간 아끼자가 아니라 뭐랄까 공직자들한테 국민의 시간을 대하는 그 무게감을 좀 일깨우려는 메시지 같았어요. 맞아요.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료는 신속하게 2차 추경 이걸 편성해서 경기 좀 살리고 소비도 좀 늘리려는 움직임도 딱 포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정 여력이 좀 부족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전 정부랑은 좀 다르게 아주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이게 바로 자료가 분석하는 현 정부의 실행 중심 국정 운영 그 모습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민생경제 챙기겠다 이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정권 출범 첫날 풍경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 얘기요.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두고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자료에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그 공식적인 인수위 없이 진행됐잖아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공백이 컸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공백이요? 네.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랑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파견 나왔던 공무원들 전부 다 원래 부처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네. 사용하던 컴퓨터는 내용이 싹 지워진 깡통 컴퓨터로 교체됐다. 그리고 관련 서류지는 파쇄됐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료에 기록된 주장입니다. 특정 인물들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료는 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분들 발언을 인용해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심지어 증거인멸, 이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시민단체 고발까지 이어졌다고 하고요. 물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절차가 다 법에 따라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도 자료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군요.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이 논란을 그냥 업무 처리 미숙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계획적인 증거인멸 시도 아니면 혹은 국정농단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이게 국가 운영의 연속성이나 기록관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와,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래서 자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여다본 자료들이 참 현 정부의 그 민생 문제 해결 의지, 또 실무 중시 스타일, 이거 하고 또 동시에 정권 바뀔 때 있었던 그 기록물 인수인계 논란, 이 두 가지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라면값 걱정하는 모습이랑 또 무덤 같았다는 대통령실의 모습. 정말 극명한 대조죠.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걸 떠나서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또 다음 정부로 정보나 기록 같은 걸 넘겨줄 때 왜 그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당신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지나간 일이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국정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그런 숙제일 수 있겠습니다.